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하면 되게 아젠다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왜 자기는 쏙 빠지고 뭐 사회가 어쩌고 이제 정부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만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자기의 문제 내지는 우리의 문제를 좀 가져오게 할까 이럴 때가 좀 많이 난감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해법들이 좀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 연구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다른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어떤 의제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는 관료적이거나 전문가주의 쪽 빠져있는 경우가 강해요. 네. 소위 말하는 전문성들 네. 어떻게 볼 거냐. 네. 그러면 학교 나가서 박사 따고 거기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학계에 가는 안 그러면 관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적극 활용하는 그래서 정책이 입안되고 법도 통과되고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이었으면 거기서 빠져있는 게 소위 말하면 시민, 주민들, 민중들은 다 빠져있는 거고 대부분이 저희는 새로운 담론을 좀 주도적으로 소개하는 뿐만 아니라 그 담론을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활성화할 것인가에 주목을 둔 거였죠. 그래서 지역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정책을 입안하거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연구 과제 형식으로 또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수비적 시민 참여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예컨대 전라북도 전주에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할 때 저희 같이 수립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 보통 하게 되면 시민 참여를 하면 무엇을 잘 많이 떠올릴까요? 단순 설명이나 공청회 정도로 해서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문제의식이 있었죠. 그러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수기적 시민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워크숍이라든지 합의회의라든지 다양한 리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 계획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투입하고요. 시민들 사회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거고 일반 시민분들을 모시고 함께 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과정을 밟는 거죠. 첫 번째 시작은 그분들의 고난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할 목적으로 오셨고 이거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매우 부담스럽게 부담스럽죠. 그런 분은 선출직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많은 시간 동안 토론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면 매우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 효능감이나 학습이 높아집니다. 처음하고 달리 우려했던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거나 해결이 좀 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계획 보고서가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로 이후에 보고서 작성 과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에 행정에 많이 투입이 돼요. 실제로 살아있는 보고서가 되는 게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참여했던 사람이 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단순히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랑 또 분리는 호명이 받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행정의 계획도 하고 모니터링 작업도 하는 거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누적이 되고 다른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과거 한 1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큰 성과가 가장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 연구라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연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모현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그 현장 연구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그 지역사회 주민들랑 같이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힘들었던 것들 풀어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사실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만 일단. 우선 룰이 좀 필요합니다. 또 지역색이 좀 달라서 이것을 호남에서 하느냐, 경기에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느냐, 제주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그 사무실이 있는 보면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아무리 현장 연구를 강조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볼 때는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때 우리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한다,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정한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동 연구를 하는 게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 연구 조직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분들과 미리 상의를 하고 그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 연구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잘 현황 파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돌릴 때도 같이 리허설도 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그 지역색에 맞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지역마다 적응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으로 뭘 할 때 지역 현지 조사하거나 계속 매일 갑니다.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부대끼면서 살면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어떤 경우는 선실직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요. 저희가 공개 모집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뽑는데 신청을 해요. 거기서 뭐 성별이라든지 뭐 직업, 주거지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일정하게 대표성을 가지고 나서 수기성을 높이려고 설계를 하지만 딱 보니까 직업이 좀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네. 그런데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후보를 만든 다음에 연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자기가 어디 시의원 도의원인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빼야 되죠. 저희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어기고 2번 정도 포함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원칙이라는 것도 지키는 것도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 시민단체가 영향 상의하는 것들이 저희는 원칙적으로 지역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안 된다라고만 칼같이 그었는데 이래저래 좀 사연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경우에선 포함을 시켰고요. 긍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평가가 받았습니다. 반소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와서 일반 시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말고 또 하나는 똑같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뽐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아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높은 장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 어떻게 컨트롤하냐도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되게 현장 연구자한테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건데 연구소랑 같이 예전에 10명이 상담했었는데 같이 공동으로 그걸 설계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또 지역 동지들과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처음 했던 지역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저희 그러네요. 미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보니까 또 완성도 높아지고 좀 더 세계적으로 진행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지역사회가 뭔가 변화된 어떤 그런 좀 결과물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을 지역마다 광역이나 기초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든 지역에너지 계획이든 법정계획,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것을 같은 비슷한 시기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기적 시민 참여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요구 과제 이후의 성과들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수립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계획이 바로 캐비넷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연구 보고서 연구 영역 되게 많이 하는데 그잖아요. 지자체별로 대부분은 뭐 라면 받침대로 쓰거나 사실은 그냥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캐비넷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현장 연구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현장 연구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정필 소장님도 또 사실 현장 연구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사실 보람이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맛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착한 사업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특정 개발 사업에 특정 에너지원의 폐쇄 문제가 걸렸을 때는 좀 현장에서 이런 좀 느슨하게 연구 활동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반대 운동,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원전 문제라든지 최근에 석탄 발전소 문제 같은 경우는 갈등 문제 진짜 심각하잖아요. 특히 우선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도 많아요. 재생에너지가 그렇죠.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누가 언제 어떻게 추진하에 따라서 이게 녹색 개발주의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환경 피해도 심각할 뿐더러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좀 민원이 들어오긴 합니다. 연락이 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운동 컨설팅 같은 것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핵이라는 석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이 문제가 있는 지역에 어떤 개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같이 데모도 하고 반대 투쟁도 하는 편입니다. 연구자라는 타이틀이라는 게 국내적으로 일정하게는 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면허는 아니겠지만 자격증이 역할을 하는 게 증이 필요하고 지금도 실제로 그게 장벽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현장 연구라는 것도 사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맞아요. 연구라고 좀 네.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실제로 연구소에서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부소장, 소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방식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 따라서 특히 우리 친한 분들도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 활동가 하고 학자라든지 어떤 연구자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알게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또 그렇죠. 맞아요.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연구가 지배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다시 중간에 석사 수료로 끝난 상황인데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과를 받는 게 나을 것인지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 만나면서 몇몇 선생들이 좀 좋은 취지로 자기 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라 라는 제안도 중요한 감사한 제안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오기가 좀 생길 때가 있었어요. 오기가. 그래서 나도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같이 또 공동을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다 하면 자기가 원하고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걸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꼭 이 주제 아니더라도 이 활동가라든 연구자라는 것들은 다시 일치한 겁니다. 사실 이론도 실천이고 맞아요.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저희가 던졌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더 가져다 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떤 무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자기를 쓰임새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 연구라는 이런 타이틀이 그런 의미에서 다른 다양한 의제라든 운동 진영에서 그쪽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펜트랑 굴긴다고 해서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도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학생들도 다 자기만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더 필요한 건 지혜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과정들, 네트워크하는 것들이 좀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연구란 땡땡땡이다. 뭘 어려운 것 보시겠어요? 같아요. 근데 현장 연구 무엇일까? 영원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되는데요. 주제이면서 주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대리적으로 번역해서 누군가를 페이퍼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당사자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서 같이 공동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것들, 열린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사실 나는 강조 또 반대를 하고 싶은 것들은 연구자이면 활동가이면 자기 주의장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장하고 발언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내에서도 싸움이라기보다는 얼만큼 피드백을 잘 원활하게 하면서 일자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맞춰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지 않아요. 현장이라는 공간, 사회 공간적인 현장이라는 게 있고 또 주체라는 현장이 있다 측면에서 또 하나는 현장이라는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만 현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라는 공간은 현장이기도 하고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의 어떤 대기업의 임원실도 마찬가지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자체도 우리가 좀 약간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의 사건의 현장이라든지 지방 현장뿐만 아니라 곳곳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는 현장 지식과 정보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수행 방식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얘기에서 사실 저도 되게 공감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현장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고 현장 활동가로 저는 시작한 사람이어서,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석사를 따고, 사실 저는 석사하고 박사 사이에 텀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박사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정필 소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게 꼭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야만 현장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현장 활동하는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서로 그런 칸막이를 할까, 이런 약간 불만 내지는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박사하지 않는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한 선배 활동가가 이러더라고요. 네가 박사학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박사학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박사학위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네. 박사학위 없어도 현장 활동이나 현장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활동가들이 너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서 저도 박사를 오히려 역으로 저는 박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박사학위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박사학위 필요 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장 실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천과 연구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연구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고 실천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찐빵이라고 할 때는 겉에 빵도 있어야 되고 속에 안고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실천과 연구자 사이의 어떤 관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정필 소장님의 이제 에너지 얘기로 사실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현장 연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 연구자로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든 간에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태도나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에피소드가 뭐 깜빵에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또 깜빵에서 또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하던데. 그 양은이파 때도 네, 네. 방은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